식욕이 갑자기 폭증하는 경우에는요, 수면 부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뇌의 그 가짜 식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예요. 내가 배고플 때가 아닌데 갑작스레 배고파요? 그러면은 충분히 좀 드셔보세요. 식욕이 쫙 가라앉는 걸 느끼신다면 이건 가짜 식욕이에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드디어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추석 때 사람들이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걱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추석을 건강하고 맛있게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추석이 다가오면은 다들 이제 다이어트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또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추석 때를 잘 지내는 게 가을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추석에는 먹을 게 정말 많죠. 그리고 또 오래 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전부 치냐고 몇 시간씩 앉아 계시고 운동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살이 좀 많이 쪄서 오시는데, 일단 추석을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게요, 여러 가지 음식들의 그 칼로리예요. 추석 음식들의 칼로리. 송편 같은 경우 칼로리를 보면 여러분들 놀라실 텐데, 송편 한 개가 40kcal예요. 그러면 송편 6개를 먹잖아요. 그럼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동그랑땡 70kcal 정도 나오고요. 잡채 같은 경우는 350kcal예요. 그리고 갈비찜은요 무려 600kcal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칼로리를 좀 알고 또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좀 안다면 적절하게 내가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추석에는 일정 정도 살이 찔 각오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추석이 끝나면 살이 찌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석 때는 조심해서 이제 음식을 먹되, 추석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주 이내에 살을 다 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은 단지 추석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명절 때라든지 그리고 해외여행 갔다 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바로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탄수화물류들은요 잠깐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간과 근육 쪽에 글리코겐이라고 해서 이런 물질로 보관을 해놓고 2주 동안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지방으로 이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시면요 2주 안에 글리코겐을 싹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 쭉 칼로리들을 나열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동안 몇천 칼로리를 그냥 먹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먹으면서도 뭐 혈당을 안 올리기 위해서 좀 같이 먹으면 좋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래도? 예, 우리가 뭐 뷔페를 가거나 또 추석 때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 먹는 순서만 조금만 바꿔도요 혈당 수준을 좀 덜 올리고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먹을 때 순서는요 야채 채소를 제일 먼저 드세요. 이제 추석상에는 나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걸 먼저 드시고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에 드시는 겁니다. 고기라든지 뭐 수육이라든지 생선 같은 걸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조금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리 먹거나 저리 먹거나 윗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건데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혈당 수준도 덜 높이게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순서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 명절 추석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 늘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욕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좀 어떤 식으로 좀 조절을 하면 좋을지 그런 팁도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갑작스럽게 식욕이 폭발할 때가 있죠. 흔히 입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먼저 내가 왜 이렇게 식욕이 갑자기 당길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그 식욕이 갑자기 폭증하는 경우에는요 수면 부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이 부족하면은 밤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렙틴이나 그릴린 같은 식욕 조절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당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맛 나는 음식이 땡깁니다. 그리고 그 단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축적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코티졸이라는 이제 호르몬인데 얘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한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의도치 않은 식욕을 폭발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요, 혈당 스파이크 후에 저혈당의 문제예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면 혈당이 그냥 높아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높아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혈당을 뚝 떨어뜨려요. 200 이상 올라갔던 혈당이 8, 90만 떨어져도 우리 몸에서 당뇨병 환자가 느끼는 그 저혈당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옵니다. 손발이 떨리고 갑자기 식욕이 당기고, 그러면 막 허겁지겁 단 것을 먹는단 말이죠.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성 저혈당을 겪고 있지 않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로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라면이 당기고 떡볶이가 막 당길 때 한번 건강한 음식을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아몬드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무가당 치즈라든지 무가당 두유 같은 걸 먼저 먹으면 그 욕구가 싹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만큼 가짜 식욕의 문제, 그 혈당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식을 정말 추천드려요. 간식을 멀리 할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진료실 옆에 간식이 항상 있어요. 무가당 두유하고 스트링 치즈가 꼭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고픈데 손에 잡히는 게 초콜릿이거나 빵이거나 과자이면은 또 혈당을 올리게 되겠죠. 건강한 식습관을 이제 갖기 위해서는 간식도 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몬드라든지 하루 견과, 무가당 두유, 스트링 치즈 같은 것들을 챙겨서 항상 가지고 가세요. 또 하나는 우리 뇌의 그 가짜 식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탈수의 문제예요. 우리 뇌가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 좀 먹어가 아니라 야, 뭐 좀 먹어 라고 신호를 내보내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걸 먹게 되는 거예요. 허기가 짙을 때 갑작스럽게 내가 배고플 때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배고파요. 그러면은 시원한 물을 충분히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 몇 분 후에 식욕이 쫙 가라앉는 걸 느끼신다면 이건 가짜 식욕이에요. 그런데 두유 같은 경우에는 당분이 없는 걸로 골라야 되는 것 같고 네.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계속 먹어도 되는 간식 맞나? 짭짤하고 이런 게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네.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어떤 음식을 구입을 하던 뒤에 이제 제조가 된 음식들은 뒤에 영양 성분표가 있어요. 이거 고르는 방법인데 영양 성분표에서 당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당류는 조금은 소비자를 그 약간은 속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탄수화물 함량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면은 그냥 보통보다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고 5g 이하면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스트링 치즈가 되게 짜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 꼭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스트링 치즈를 고르실 때는 자연, 천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스트링 치즈를 고르시면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쫙 정리를 해보니까 제 뇌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떡볶이가 끌린다 그러면 일단 스트링 치즈나 두유를 먹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를 만족시켜줘가지고 뭐 도파민이 좀 나오는 이런 거는 좀 주기라도 그러면 어떤 주기로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상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치팅데이라고 하죠. 치팅데이는 뇌를 속인다는 의미에서 치팅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팅데이는요,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면은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잘 하고 있는데 주말에 한 끼 정도를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서 나를 좀 달래주는 이런 게 치팅데이인데 치팅데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갑자기 먹을 게 많이 나와가지고 회식이 잡혀가지고 먹으면서 나 오늘 치팅데이야? 이거는 치팅데이가 아닙니다. 치팅데이는 반드시 계획을 짜야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잘 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갈구하는데 그거를 참았다가 한 번 먹는 게 치팅데이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게 나은 분도 계세요. 약간의 마른 비만 환자분들 이런 분들 좀 계신데 힘이적 폭식이 심한 분들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분들은 아예 치팅데이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100kcal 정도 되는 달달한 간식을 하나 먹는 게 정말 소원이어서 초코파이 하나를 딱 먹었더니 모든 게 좀 안심이 돼서 그 다음부터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겠더라 하는 분들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초코파이 하나를 안 먹으려고 하다가 그 뒤에 더 큰 케이크를 먹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내가 탄수화물 중독을 잘 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먹을 걸 자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추석상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2주간 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식 같은 게 잡혀버리거나 약속이 잡혔을 때 맛있는 거를 뭐 같이 즐겨야 되니까 네. 먹었어요. 네. 그럼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치팅데이가 아닌데.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 같은 걸 피하기는 되게 힘들고 나는 정말 적게 먹고 싶은데 회식 자리 가면은 정말 정신줄 나버리고 먹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 죄책감과 그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되게 식탐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더 폭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 나갈 때 배고픈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배고픈 사자가 돼서 회식 자리에 나타나시면 안 돼요. 회식 나가기 전에 바나나를 하나 먹던지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하나 먹던지 무가당 두유를 하나 먹어서 배를 좀 채우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회식 자리에 가서 좀 덜 먹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고요. 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잖아요. 그런데 술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술하고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의 대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는 술을 도구로 인식해요. 그래서 간에서 술을 먼저 해독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탄수화물 대사라든지 지방 대사가 이 술을 대사를 기다리다가 대사가 안 돼 버리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이 더 찌겠죠. 이게 문제고요. 또 술 먹을 때 뭐 가만히 앉아서 먹죠. 또 맛있는 안주하고 먹죠. 이러다 보니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은 더 나빠지고 다이어트가 안 되는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현명하게 먹는 방법은 있죠. 나가서 술자리에 가면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회적인 용량이라고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소주 한두 잔, 맥주는 500cc 아니에요. 글라스로 한두 잔. 더 먹으면 우리 몸과 대사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알고 이제 회식 자리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그래도 사회생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부터 식욕 터졌을 때 간식 팁까지 다 들어봤는데 끝으로 우리 추석 앞둔 분들께 한 줄 처방전 마지막으로 내려주시죠. 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먹을 음식도 많고 사람들하고 술자리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 식욕을 자제하고 그리고 술도 좀 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추석을 좀 건강하고 날씬한 그 추석을 보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지나고 나서는 2주 동안 또 열심히 운동해서 추석 여파가 없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